딥러닝 기술을 적용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데이터셋의 사실 크기입니다.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증권시장 열리는 날짜가 대략 한 250일 영업일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20년치를 학습시킨다 그렇게 해도 뭐 한 5,000개 정도 데이터셋가는 확보가 되질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매일매일 들어온 데이터의 종류들은 거의 1,000개가 넘기 때문에 데이터로 봤을 때 로우의 수는 굉장히 작고 칼럼의 수는 굉장히 큰,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셋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셋의 크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멘텀이라든지 뭐 밸류라든지 이런 팩터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학습을 시키면 이런 팩터들도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근데 학습이 된다는 건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또 학습에 대한 리소스가 쓰인다는 거기 때문에 이미 선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팩터들은 사실 저희가 제거를 하고 나머지 잔차, 레지듀얼로만 학습을 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는 다시 그 팩터를 다시 결합시키는 이제 절차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겐 같은 이제 제너러티브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증폭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뭐 알고리즘이 또 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셋을 최대한 여러 관점으로 활용을 해서 그걸 다시 합치는 그런 식의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AN, 이건 사실은 저희 회사의 이름이 이제 크래프트의 Q와 어떤 겐을 합성시킨 합성어인데요. 이제 QAN 시스템은 겐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저희의 어떤 최종적인 목적은 포트폴리오 신호를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겐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제너레이팅 하는 모듈과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어가지고 그 둘 사이 간의 이제 경쟁을 통해서 어떤 내시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저희의 QAN 시스템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된 데이터의 크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같은 데이터를 여러 관점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다 조그만 어떤 서브 겐 시스템들이 존재를 합니다. 팩터들마다. 그래서 모멘텀만 보는 겐 시스템이 있고요. 뭐 밸류, 퀄리티, 배당, 프리미엄 여러 가지 잘 알려진 팩터들을 이제 학습하는 어떤 조그만 겐 시스템들이 존재를 하고 거기서 학습된 결과를 이제 또 다른 어떤 상위의 겐 시스템이 이걸 인풋으로 받아서 이제 최종적인 어떤 포트폴리오를 생성하는 시스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셋을 뭐 모멘텀 관점에서 한번 또 밸류 관점에서 한번 이제 이런 스마트 벡터 관점에서 보고 또 섹터 관점이나 여러 가지 다른 팩터들을 통해서 요소별로 학습을 하고 학습된 요소들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그걸 인풋으로 해서 조합을 하는 또 다른 겐 시스템이 존재하는 구조라고 보시면은 거의 정확할 것 같습니다. QAN과 겐의 차이점은 사실 둘 다 겐 이론이고요. 가장 일반적인 뭐 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흔히 겐이 뭐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생성에 많이 쓰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노이즈를 추가해서 학습이 되고 거기서 바로 최종적인 결과가 생성이 되는 방식인 저희는 그 마켓 인풋 데이터들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른 인덱스들 뭐 센티멘트 데이터들 같은 시계열 인풋 데이터를 통해서 최종적인 포트폴리오를 생성을 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환을 학습한다고 보시면 되고 어떤 기본적인 겐과 이론적 배경 뭐 이렇게 서로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 간의 경쟁을 통해서 어떤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